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여러분, 저는 머니부모입니다. 저희 머니부모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동안 펀드 성공학개론을 5차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실행편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저는 30년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했고요, 많은 시간 고객자산 관리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고민하는 바가 다르고 설명드려야 될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던 중 마침 저도 사회초년생 자식이 있고요, 한국 현실에 제대로 된 금융교육 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에 막 나온 분들에게 재산 형성과 관련된 금융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회초년생 편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사회초년생 여러분, 급여가 작더라도 소액으로라도 재산 형성을 위해서 금융을 설계하고 관심을 가지며 실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텐츠의 제목은 빠를수록 도움되는 사회초년생 펀드 저축 가이드라고 정해봤습니다. 펀드 성공학개론 6번째 시간이고요.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유의할 사항과 펀드 저축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 표가 뭔지 아세요? 상단 제목에 보시면 성연령별 기대여명 1970, 2017년으로 돼 있죠. 양쪽으로 짙은색 바 가운데가 1970년 현재의 기대연명이고요, 바깥쪽에 옅은색 바가 2017년의 기대연명입니다. 기대연명이란 각 연령별로 자기가 앞으로 얼마를 살 수 있는지 남아있는 수명, 여명이죠.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대략 30세 정도가 되실 겁니다. 남자는 앞으로 50년을 사실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56세 기대여명이 남았습니다. 1970년대에 35세와 43세에 비하면 15년에서 20년가량이 늘어났죠. 길어진 기대여명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요. 첫 번째, 늘어난 기대 수명 때문에 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길어진 인생 빨리 저축 시작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여명표에서 남자는 15년, 여자는 23년 더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대여명의 증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득 활동 기간도 길어지지만 소득을 소비해야 될 노후 생활 기간도 더 길어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노후에 필요한 자금도 커지고요, 여러분들이 소득 활동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버는 동안 잘 관리해서 길어진 노후 기간 동안 잘 써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투자나 금융의 세계에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복리되는 시간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일찍 저축을 시작하면 복리 기간과 투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복리 투자 효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미래 소득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일찍 시작한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커지죠.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똑같이 사회생활 시작하시더라도 먼저 단돈 10만원이라도 관심을 갖고 저축을 시작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또 꽤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계속 성공한 분과 초기에 굉장히 들쑥날쑥 위험한 투자를 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 분과는 또 차이가 클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돈이지만 관심 갖고 빨리 저축을 시작하시고 저축과 금융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투자 경험을 쌓아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빨리 시작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지부식간에 여러분 직장생활 금방 갑니다. 저도 30년 생활했지만 자식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러다 보면 금방 가요. 기간 같지만 여러분들이 초기에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허손사용을 하는 시간이 많이 보낼 수 있고요. 40년, 50년 소득을 벌고 재산을 형성하고 그것을 또 20, 30년을 더 저보다 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초기부터 저축과 투자 관리를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배팅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쌓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기회는 주어진 겁니다. 다만 빨리 시작하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대박, 몰빵, 한방, 고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고수익은 고위험에 따르고 100세 시대에는 초기 고수익 때문에 고위험을 지고 실패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장기 복리 기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위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고 꾸준한 마음을 가지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행동 경제학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도 스스로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다르다라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빨리 시작하시고, 두 번째, 고수익보다는 안전하게 나를 지킨다, 내 인생을 지킨다, 나는 바보짓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축 종류 세부적으로 아시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을 먼저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사세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30년 선배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공부에 시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좀 불행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축과 투자에 관련된 여러분의 금융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나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이나 금융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수료, 보수, 기타 회전율 높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미래의 이익을 뺏어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에 좀 아시고 금융 지식을 좀 쌓으셔서 그렇게 엄청난 공부하실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브로커나 금융회사는 20% 정도만 내가 도움을 받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경제 뉴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매일 경제 뉴스를 보시고요. 그 경제 뉴스가 어려우신 분들, 시중에 가장 쉬운 경제, 금융, 뉴스 읽기, 기타 서적을 한 권만 읽으세요. 1년에 한 권 정도만 보시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많은 부분 소화하실 수 있고, 뉴스를 계속 보고 쌓아 나가면 그게 여러분들 상식이 되시고,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도 이거 대박나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 좀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금리, 달러, 주가, 유가, 최소한의 경제 동향은 돌아가는 거는 늘 관심을 갖고 좀 보세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주변에 정보는 널려 있어요. 포털이든 뉴스 매체든 다 널려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고로 대부분의 금융회사의 수익원은 수수료와 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 횟수, 거래 회전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보수나 수수료를 많이 주면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지기 쉽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과 언론의 경제 뉴스, 금융 뉴스도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금융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거래 회전율을 높이는데 이해들이 많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이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판단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여러분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그 노력보다 훨씬 작은 노력만 투하하시면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공부를 꼭 해주세요. 네 번째부터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투자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자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가요? 자금 관리는 나의 용처별로, 목적별로, 내가 필요한 자금 용도별로 자금을 딱딱딱 예산을 나눠서 그렇게 활용하고, 그렇게 자금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용도가 나오면 언제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것들이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내가 만약 어디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도 인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금 관리예요. 그렇게 자기 자금을 분할해서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엔 여러분 용돈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 용돈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어떤 학비를 만들 수도 있고, 결혼자금, 뭐 길게는 아주 여러분들의 노후자금, 뭐 주택자금, 이런 것들이 다 용도를 나눠줄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한번 메모로라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금 관리의 용도가 분석이 되고 예산별로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나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의 의미는 여러분의 인생 설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굉장히 복잡한 시트를 가지고, 용지를 가지고, 막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그려보세요. 거기에 필요한 자금들이 언제, 내 나이 얼마에 언제 필요할지 그것도 메모하시고, 그리고 내가 매월 버는 게 얼만데 당장 쓸 걸 빼고 나머지 얼마 저축할 수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내 인생 목표대로 나눠서 저축을 해야 되겠다.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면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매일 또는 매주 한 번씩 점검하시는 습관, 이게 자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금 중에 전반적으로 봐서 금방 써야 될 돈, 용돈 같은 거죠. 이게 거래적 동기, 3개월 안에 최소한 1, 2개월 사이 3개월 안에 써야 될 돈, 결혼 축하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예비적 동기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3개월 이내 자금을 따로 묻고 주금이 편한 단기 유동성 상품에다가 예금을 하셔야 되죠. 뭐 보통 예금이 있을 수가 있고, CMA, MAF, 뭐 기타 등등 이런 단기 상품들이 금융 권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유리한 걸 찾아서 거리 편의성에 비춰서 가장 유리한 걸로 거기다가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었다 놨다 쓰는 것이죠. 이축은 편하게. 근데 여기다가 많이 해두시는 건 아닙니다. 자, 실질금리, 금융기관이 나한테 주겠다는 금리와 거기서 인플레이션율, 물가상승률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품에 많이 두시는 거는 자체가 손해인 거죠. 대략 지금 2% 물가상승률을 2%라고 치면 그 이하의 상품에는 오래 넣어주시면 실질금리 마이너스로 은행 갖다 돈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예비적 동기, 거래적 동기, 작은 돈을 먼저 손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두면 안 되죠. 그건 바보죠. 그래서 자금 관리와 다금 관리 중에서 크게 예비적 동기, 거래적 동기와 투자자금, 이게 두 개를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와 장기 저축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3개월 이상 된 자금이 생겼습니다. 투자와 장기 저축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데요. 저축을 금융투자 상품을 할 수도 있고 금융투자 아닌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투자 저축인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나 이 투자 저축보다 장기 예금의 고정금리가 더 많이 준다고 하고 있으면 그걸 장기 저축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일은 없죠. 구조적으로 대부분 다 기대 수익은 투자 상품을 통한 저축, 대표적으로 펀드를 이용한 저축이 기대 수익이 높죠. 비교적 일반 주식이나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것보다는 기대 위험도 낮추면서 그래도 가시권 안에서 기대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저축 자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자, 이제 여러분들이 3개월 이상 자금이 생겨서 투자하고 투자 저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ETF 펀드를 통한 3중 위험 분산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좀 어려운 얘기들은 그동안에 5번 펀드 성공학 개론 시간에 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들이. 그게 몇 시간씩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팀이 한 번씩 들어주세요. 그러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머니 부모가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투자 저축 방법은 ETF,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 ETF 펀드를 통한 3중 위험 분산 방법입니다. 이 본 컨텐츠에
그림과 제작, 편집, 뭐 타이핑까지 제가 다 혼자 하기 때문에 간혹 이런 오타가 나기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ETF. 자,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펀드입니다. 금융회사에는 계좌만, 위탁계좌라는 것만 만들고 여기를 통해서 사고 파는 펀드입니다. 왜 3중 위험 분산이라고 하느냐? 펀드라는 투자 상품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합니다. 1차로 위험을 분산하고요. 두 번째, 장기 저축을 하게 되면 단기 위험에 신경 쓸 필요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 위험을 빼버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장기 저축은 기간 위험을 분산한다. 이것을 저는 메가 트렌드 투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 받거나 보너스를 받으실 때 그때마다 정해진 자금 관리 계획에 따라서 예산 용처별로 딱딱 띄어서 이 ETF를 사서 쌓아두시면 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계속 투자 상품을, 가격이 변동하는 상품을 사서 쌓는 것을 자동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효과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해요. 금융투자 상품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이것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사니까 장기간으로 가면 산 금액이 평균적으로 평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높은 가격에 사지도 않고 낮은 가격에 사지도 않고, 이것이 길게 가면 통상 경제 성장에 따라서 투자 상품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크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보면 성공할 확률은 더 큽니다. 이것이 ETF를 통한 3중 위험 분산 방법이고요. 이것을 ETF라는 펀드를 통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ETF를 어떻게 거래할까요? 제가 ETF 금융회사에서 어떤 수수료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 방문해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증권회사에 가시면 종합계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CMA, MAF, 펀드, ETF, 주식까지 다 한꺼번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보통은 되어 있어요.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로 쓰시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그래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거래를 신청하시면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받으시면 그것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하시고 종목 조회를 쭉 해보면 ETF라는 항목이 쫙 있습니다. 지금은 한 430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ETF 거래 방법은 별도의 시간을 다시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 가서 거래 위탁계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ETF를 살 수 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은행으로 월급이 들어오시면 이 위탁계좌로 매월 지정된 금액을 자동 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좌를 갖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계좌에 가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시다가 버스나 타시다가 정해진 금액만큼 자기가 사시면 됩니다. 무엇을 사느냐? 무슨 메가 트렌드 투자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유망한 산업 트렌드를 연구해 두셨다가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ETF는 굉장히 10,000원 이하 가격도 있고요. 100,000원 이상 가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금융회사별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따라서 다양한 저축 방법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보시면. 자, 이제 계좌까지 열었고요. 무엇을 사느냐 하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 트렌드 투자를 권장한다는 겁니다. 자금 용도별로 금액을 결정하셨죠? 메가 트렌드 투자란 대략 2년 내지 3년 정도 경제나 산업, 사회에서 지속될 어떤 트렌드를 보고서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말고 증권에서 만든 ET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ETF나 ETN 이런 것들을 톡 틀어서 ETP라고 하는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 상품을 ETP라고 합니다. ETP는 증권회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해당 트렌드별로 끊임없이 상품을 만들어서 올려놓아요. 대부분 거기서 보고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트렌드를 골라서
계속 매월 월급별로 쌓아 놓으시면 돼요. 마음이 바뀌면 다른 걸 골라서 또 쌓아 놓으시면 되고. 이게 ETF는 만기가 없어요. 일반 금융회사에 가시면 펀드가 만기가 있는데 저축 기간이 있고 만드가 있는데, ETF는 위탁 계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기도 없고 저축 기간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요. 수수료도 없고, 여러분이 ETF를 사서 그냥 쌓아두고 필요하실 때 팔으셔도 되고, 그냥 계속 10년 20년 가셔도 되고, 코스피 200 같은 건 10년 이상 계속 쌓아두신 분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메가 트렌드에 의해서 투자하시는 권하는데, 이번에 사회초년생 펀드 저축 가이드와 같이 메가 트렌드 투자에 대한 전망에 대한 컨텐츠를 같이 올려놨어요. 그런 걸 참조하시고 ETF 펀드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대략 2, 3종의 메가 트렌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이 2가지 내지 3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라 ETF를 골라서 사시면 돼요. 예를 들면 비율로 미국 5, 인도 2, 중국 2, 한국의 금융산업 1 이렇게 하면 총 100만원 중에서 90만원은 뭐 미국, 20만원은 인도, 그 다음에 중국 20만원, 뭐 한국 10만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가 트렌드 또 바뀌시면 여러분 바꿔서 사시면 되고요. 메가 트렌드 계획이 이제는 더 안 가겠다 그러면 이제 파셔서 회수하셔가지고 다른데 다시 재투자를 하시면 되죠. 재투자, 다시 투자를 하신다는 건 복리 투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ETF 선정은 저는 정기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런 메가 트렌드 투자를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해서 찾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새로운 트렌드, 전망인 트렌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펀드, ETF 펀드를 개발해 가지고 상장을 시켜 놓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보셔가지고 골라서 계속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예, 쌓아 놓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유의사항과 저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 얘기를 듣던 안 듣던 여러분들이 금융과 투자에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월급이나 소득을 빨리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설계하고 거기에 경험을 쌓고 그걸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말이죠.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얼마나 노후 대책 문제가 중요한지를 또 절실히 느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허송세월하지 마시고요.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꼭 한번 고민하시기를.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동안에 펀드 성공학개론 5번째 시간 이어올 때까지 다 설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고요. 또 메가트렌드 투자는 별도도 컨텐츠를 이번부터 새로 내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인생 만드는데 참고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니 부모였습니다.